674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사인 제곱 10도. 일정하게 가격이 커지면서 다 더하고 있는 문제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각변환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사인 제곱 10도는 그러니까 사인 10도의 제곱이고요. 그럼 사인 10도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으로 변형을 하면은 코사인 80도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80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코사인 제곱 80도하고 요 코사인 제곱 80도와 사인 제곱 80도를 더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우리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요 세타가 같은 경우라면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둘이 더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사인 제곱 20도는 코사인 제곱 70도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코사인 제곱 70도와 사인 제곱 70도 앞에도 사인 제곱 70도가 있겠죠? 요 둘이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자, 사인 제곱 10도와 사인 제곱 80도를 더하면은 1이라는 거고, 사인 제곱 20도와 사인 제곱 70도를 더하면은 1이고, 사인 제곱 30도와 사인 제곱 60도를 더하면 1이고, 사인 제곱 40도와 사인 제곱 50도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사인 제곱 90도는 어째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봤자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은 1을 5번 더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 677번 도형에 활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지름 A, B가 있고 C가 있고 여기 AC의 길이가 3, BC의 길이가 루트 7,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는 건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다? 지름의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각시각 90도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하는 거고요. 그럼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루트의 3제곱 더하기 루트 7제곱이니까요. 루트의 9 더하기 7 결과적으로 루트 16이니까 4라는 걸 알아내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에 대하여 좀 접근을 해 보실 건데요. 지금 각 C가 90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라는 거를 알아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알파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알파는 90도 마이너스 베타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을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베타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코사인 90도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각 변형을 하는 식에서 90도를 빼게 되면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0도 뺀 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에 보시면은 잠깐 돌려볼게요. 헷갈려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요. 자, 따라서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어야 하느냐? 먼저 지름의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요. 우리가 이 각에서 구하고자 하는 각에서 각변형하는 거, 각변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68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80번 문제 역시 도형에 활용을 하는 유형인데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A와 C를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일 때 탄젠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베타의 값을 구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마주보는 각,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인 거고 우리는 지금 탄젠트 알파와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알파의 값이기 때문에 요거의 식을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자, 탄젠트 제곱 알파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사인 제곱 알파라고 고쳐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는요. 우리가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얘를 사인 제곱 알파로 고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각변한 성질에서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부호 변화 없이 그대로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 제곱 알파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알파의 값이기 때문에요. 이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역시 여기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3분의 2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4고요. 그럼 1에서 9분의 4를 빼는 거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약분해 주시면은 4분의 5 더하기 9분의 5니까요. 36으로 통분해서 45 더하기 20 결과적으로 36분의 65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n분의 n의 값이 되겠습니다. m은 36이고요. n이 65니까 결과적으로 m 플러스 n의 값은 10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에서는 요 내접 사각형의 성질 대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라는 걸 구해낼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요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각을 변형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비교적 빠르고 쉽게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을 변형하는 연습은 정말로 꾸준히 평소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681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그 최대, 최소의 값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코사인 x의 최대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주어진 식으로 변형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주어진 코사인 x의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식의 범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사인 지우개가 됐구나.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2를 해보겠고요.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범위였으니까 1부터 3까지가 돼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요만큼의 범위가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범위입니다.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요. 양수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부터 3까지 여기가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범위가 되겠어요. 절대값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절대값 씌울 때 범위가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도록 할게요. 아무튼 1부터 3까지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k를 넣어야겠습니다.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 k를 더하면요. 요거 순서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다 라고 식을 세워가지고 k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2 이렇게.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풀이까지 해드리진 않겠는데 68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풀 수 있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식에 사인 함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각변형을 이용해 주셔가지고요, 뭐 사인이나 코사인을 하나의 함수로, 삼각함수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각이 조금 복잡하니까 얘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 잠시만요. 얘는 순서를 바꿔주시면 마이너스를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은 각은 그냥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에서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코사인 x-2분의 파이는 사인 x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sin x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1 정리해서 sin x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684번 유형 13번을 보시면요, 이제 삼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역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인 건데 주어진 식이 분수식인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치환을 해서 풀면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주어진 함수가 y는 sin x 플러스 3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고요. 여기에서 sin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치환을 하실 때는요, 이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좀 같이 정해주시고 치환을 해주시는 게 오류가 나지 않고 서술형에서도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치환해 주실 때에는 가급적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 버릇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t로 치환을 해놓고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유리함수식이 돼요. 그럼 유리함수식의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까먹으신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t축이 되겠죠? y축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이 그래프는 y는 t분의 5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살짝 구해보시면요, t에 0을 대입하시면은 y절편이 3분의 2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위에다가 y절편 찍어주시고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에 해당하는 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t의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구해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래프 해당하는 범위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t가 얼마일 때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하시면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2분의 3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도요. t자리에다가 1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5고요. 계산하시면은 4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3과 4분의 1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4분의 6이니까요. 4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네, 정리할게요.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냥 이대로 선생님 저는 이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도 되긴 하겠지만요. 조금 복잡하면은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변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꼭꼭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변형한 분수식을 이렇게 기본적인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서 그래프를 그리시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형 14번 2차식의 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88번. 역시 이 문제도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조금 쉽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적어볼게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식을 보니까요. 코사인의 함수와 사인 함수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식을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삼각 함수로 꼭 변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제곱 x를 보시면은 이제 바로 거의 자동적으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으로 변형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sin x를 역시 t로 치환을 하겠는데요. 항상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두고 풀면 좋겠습니다. 자, t로 쓰면서 식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이제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값이기만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겠고요. 역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가 t축이 되는 거고요. 또 치환을 했는데 얘를 그대로 습관적으로 x축이라고 적으시면요. 서술형에서는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요.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일단 t가 1일 때 꼭지점 3이 되는 거고요. 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그래프는 점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그럼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요 t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1.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x가 a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x가 아니라 t니까요. 다시 치환을 했던 식을 살려서 적어주시면은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최소값을 갖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sin x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x를 따로 구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원에서 sin의 값이 마이너스 1, 즉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각도는 바로 2분의 3파이였어요. 270도. 270도니까 2분의 3파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3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대로 답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답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2파이만큼을 빼주도록 할게요. 왜? 우리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니까 f2분의 3파이나 2파이를 뺀 f-2분의 1파이나 그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 1로 똑같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요 x를 2분의 3파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로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의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코사인 제곱 2를 이렇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삼각함수를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때에도 치환한 문자의 범위 항상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t로 치환을 해서 나타냈던 식이 2차 함수 식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셔서 그래프상에서 언제 최소값이 언제가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sin 다시 원래의 t의 값 sin x로 고치셔가지고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함수값 x값을 구해내지 마시고 주어진 범위까지 잘 고려하셔서 알맞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9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92번. y는 코사인 제곱 x k 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k. 자, 식이 복잡해요. 역시나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라는 게 조건이고요. 알파와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의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역시나 코사인 제곱 x를 사인으로 바꿔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식이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사인 x를 t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건데요. 이때 역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t를 적으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은 사라지고요. 4k 되겠네요. 역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이용을 구해낼 거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표준형에서 봤을 때 이 수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언제 최대값을 갖게 되는지 k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k의 값에,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을 어떻게 갖는지 이제 그 k의 값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지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t축이고요. y축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아이고야. 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요. k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오는지 아니면은 요 사이에 k가 오는지 아니면은 1보다 더 큰 쪽에 오는지에 따라 최대값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냐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k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k 값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최대값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요 꼭지점의 좌표가 요 주어진 t 값의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 최대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요.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언제 최대값을 갖느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게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마이너스 4는요, t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개하면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되니까요, 사라지고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2k가 되니까요, 더해주시면 2k가 돼요. 그다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우리가 전제로 정해두었던 k 값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인 경우, 세 번째인 경우를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답을 적는 경우라면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도 따져보셔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셔야 되겠어요. 뭐 객관식이라면은 여기까지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답을 구해줘도 되겠지만요.
아무튼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모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왜 안 될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느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X 좌표가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요. 언제? K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T가 K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T가 K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 거고, 물론 그림에서 마이너스 4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역시 이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K 대입하면 다 사라지니까 K제곱 플러스 4K가 마이너스 4, 그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인 거고요. 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정한 K 값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네, 꼭지점의 X 좌표가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갖게 되는 거냐면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제곱 4K고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제곱 4K가 마이너스 4다. 자, 역시 암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요, 사라지고요. 분배하면 플러스 2K가 되겠죠? 더해주시면 6K.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2항에서 플러스 1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했던 K 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모두 구해야 하는 거냐면은 X값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에 이제 X값, 즉 알파의 값도 구해내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에 T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기 때문에 아까 치환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살려서 sin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sin 값이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그 각은 2분의 3파이니까 X는 2분의 3파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파가 2분의 3파이라는 거죠. 알파 값, K 값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역시나 일단 코사인 제곱 X를 1-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T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T의 범위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정리하게 되면은 2차 함수식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꼭지점의 X 좌표인 T가 요 T값의 범위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왼쪽에 있느냐, 가운데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K값을 구하시고 그 K값이 준 전제 조건과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따져주셔가지고 정확한 K값과 그때의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뭐 필요하신 분은 스크린 캡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93번 넘어갈게요.
자, 삼각 방정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할 때에도 그 치환한 t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푸실 때에도 주어진 각 x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꼭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범위를 확인하시면서 푸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자, x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코사인 2x 플러스 3파이는 2분의 루트 3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x 각이 식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 항상 정리하는 습관들이라고 했죠. 그럼 주어진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부터 2x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 곱해주시고 3분의 파이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3분의 6파이니까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이거네요. 3분의 7파이까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t의 그래프에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건 t축이 되고요. y 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y는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지금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7파이까지잖아요. 그거를 유념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 3분의 7파이 있고 그래프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파이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조금 간격이 아이고 네 3분의 파이가 이 정도 내가 너무 왼쪽으로 그린 것 같아요. 지금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요 3등분 해주시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3분의 t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인 함수값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면은 대략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60도니까 60도일 때는 잠깐만 네. 요 값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인가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선을 쫙쫙쫙쫙 그어봤을 때 만나는 요 두 점. 요 두 점의 x좌표가 주어진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되는 그러니까 t의 값이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방정식은 t를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 t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루트 3의 그래프의 이제 교점에 지금 이제 t가 되니까 t의 좌표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지금 교점에 t의 좌표가 여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요 좌표가 얼만큼인지를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대칭성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 점의 t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지금 요점의 좌표는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 6분의 파이가 돼요. 즉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요만큼의 거리가 6분의 파이인 거니까요. 역시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거리도 6분의 파이, 여기 거리도 6분의 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요점은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11파이고요. 여기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지금 구해낸 거는 뭐였냐면은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의 해가 지금 t는 6분의 11파이 또는 t는 6분의 13파이라는 걸 구해낸 거고요. 우리는 실제로는 t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치환했던 식을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또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여기에서 x값, 여기에서 x값 각각 구하겠습니다. 자, 2x 이항하면은 6분의 2파이를 빼는 거니까 6분의 9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x는 12분의 9파이. 두 번째, 여기서도 3분의 파이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2파이라서요. 6분의 11파이고요. 따라서 x는 12분의 11파이가 진짜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요. 이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12분의 9파이 플러스 12분의 11파이 계산해 주시면 12분의 20파이고요. 4로 약분하겠습니다. 3분의 5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주어진 x의 범위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려웠던 이유가 요 코사인 세타가 1차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해지게 되었고요. 역시 치환을 하실 때에는 항상 치환한 문자의 범위 정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었는데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원리는 요 두 개의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그 그래프들의 교점의 x좌표, 우선 지금은 t의 좌표인데요.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값이 그 방정식의 해이다 라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푼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라는 걸 구해냈고요. 그럼 t의 값을 구해낸 거였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t의 값을 구해낸 거였으니까 다시 t의 식을 대입을 해 주셔서 x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항상 치환하실 때 범위 정리하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698번도 해볼게요. 지금 대표 문제하고 상 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698번. 자, x의 범위가
역시나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는 거 확인하시고 코사인 파이 사인 x는 0의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네요. 지금은 얘가 합성 함수이긴 한데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세타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요.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즉 파이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건데 이때에는 항상 t의 범위를 구해 주셔라 라고 했죠. 자,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이기 때문에요. sin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없어요. 다시요. 한 번만 설명드리면 단위원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0부터 파이까지니까요. 여기인 거거든요. 그럼 사인의 값은 y좌표잖아요. y좌표이기 때문에 0에서 최소값은 0인 거고요. 최대값은 1인 겁니다. 그래서 sin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여기에다가 양변에 파이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요 코사인 t는 0의 방정식을 t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t축이 되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지금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니까요.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코사인 t의 그래프는 요렇게 여기 이렇게 될 테고요. 지금 0은 요 t축이니까 요점이 되겠죠? 그럼 요점의 t의 좌표 2분의 파이네요. 2분의 파이가 지금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즉 t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t가 아까 파이 사인 x를 치환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을 파이로 나눠줄게요. 2분의 1. 그럼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지금은 x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의 그래프를 보면 y는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교점이 이렇게 두 군데서 잡히겠죠? 그럼 이 교점의 x 좌표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sin 2분의 1은 몇 도? sin 2분의 1은 30도이니까요.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요점은 역시나 대칭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의 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니까요.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즉 6분의 5파이.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3분의 2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뭐 합성함수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치환을 잘 이용해 주시면은 막 되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어요.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699번까지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식의 꼴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역시 치환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x의 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요 범위에서 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1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일단 보실 때 삼각함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부터 통일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예, 아예 이항시켜 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정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까지 곱해 버릴게요. 한꺼번에 할 걸 그랬네. 해놓고 여기서 이제 사인 x를 t로 치환. 그냥 할까요? 치환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요. 역시 인수분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2 sin x 플러스 1 sin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sin x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치환 안 했어요. 그냥 간단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x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와 두 번째 1인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sin x를 그래프를 그려서 구할 건데요. x의 범위가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은 값을 갖는 경우는 여기니까요. 그때의 x의 좌표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x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여기니까요.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2분의 1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냐면 3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그려보면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색깔 펜으로 정리할게요.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돼요. 사인 30도니까요. 그러니까 즉 요만큼의 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칭선 이용을 하시면은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도 6분의 파이인 거고 요만큼의 길이도 6분의 파이인 거예요. 대칭선 이용하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요점의 x좌표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 주신 거고 요점의 x좌표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뺀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7파이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와 그리고 2분의 파이 이렇게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3파이니까요. 결과적으로 2분의 7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자, 2차식의 꼴로 주어진 삼각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일단 삼각함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삼각함수로 통일시켜 주시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요. 인수분해 이용하셔가지고 우선 sin x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주시고 이 삼각함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